서울경찰청 본관 7층 회의실은 축하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꽃다발과 현수막이 회의실을 장식했고 경찰 간부들이 모여 박지원의 승진을 축하했어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경무관 계급에 오른 날이었습니다. 지원은 축하 인사를 건네는 동료들 사이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은색으로 빛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원 씨. 마침내 해냈네요. 오랜 동료인 김 과장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해낸 일은 아니죠. 겸손한 말투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였어요. 2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면서 겪었 모든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순간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원은 창가로 걸어가 잠시 서울 도심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경무관 계급장이 달린 제복을 입은 모습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순간 휴대폰 진동이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어요. 화면을 확인한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지만 내용은 없었어요. 단지만 적혀 있을 뿐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옆에서 이현주 경정이 물었어요. 현주는 지원의 후배이자 내부 비리 수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어색하게 꿈틀거렸어요. 아니, 민수가 연락했는데 뭔가 이상해. 경찰학교에 간 아드님 말이죠. 어떻게 지내요?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연락이 뜸해졌어요. 원래는 매일 전화했는데 민수는 28살의 늦은 나이에 경찰학교에 입학했어요.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20대 초반인 곳에서 민수는 나이 많은 신입생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아들이 그곳에서 적응하고 있는지 늘 걱정이었어요. 현주가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말아요. 교육이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주말에 면회 가보면 되잖아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축하 행사가 끝나고 자신의 새 사무실로 돌아온 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민수를 키워온 세월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경찰이라 힘들었지. 지원은 사진 속 민수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년 시절의 민수는 늘 경찰 엄마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지원이 위험한 수사를 할 때마다 불안에 떨었어요. 그럼에도 민수는 결국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가 경찰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아들도 겪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경무관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원은 급히 감정을 추스렸어요. 경무관, 아직도 이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비서관이 보고서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경무관님, 사이버범죄 수사단에서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경찰에 도입한 주역이었어요. 복잡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그녀의 능력은 디지털 사냥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잠시만요. 지원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비서관이 나간 후 지원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경찰학교 정보를 검색했어요. 정재훈 총경, 현 경찰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자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정재훈, 그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10년 전 지원이 주도한 경찰 내부 비리 수사에서 정재훈은 간발의 차이로 기소를 면했던 인물이었어요. 당시 그는 지원에게 은밀한 협박을 했었죠. 조심하세요, 박경정. 유리천장은 깨지면 그 파편이 당신을
배일 수도 있으니까. 지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재훈이 있는 곳에 민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그때 비서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원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경무관님, 경찰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교육생이 훈련 중 사고로 의무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지원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새로 다른 경무관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수뿐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지원은 주차장으로 달려가며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주야, 나 좀 도와줘.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현주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엄마이기 전에 그녀는 경찰이었고 이제는 경무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민수를 지킬 것이었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누구든 내 아들을 다치게 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경찰학교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웠어요. 반듯하게 정리된 잔디밭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하지만 민수에게 이곳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야, 박민수, 또 꾸물거리고 있어? 강태호 교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태호는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로 교관 중에서도 특히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악몽 같은 존재였어요. 민수는 몸을 바짝 긴장시키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아닙니다. 교관님,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려. 크게 태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교관님,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육생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어요. 민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과 안도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게 나였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안도감이었죠. 넌 대체 몇 살이야? 왜 이 나이에 경찰학교에 들어왔지? 태호가 비웃듯이 물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28살입니다. 교관님. 여기 보통 교육생들이 22, 3인데. 뭐야, 다른 데서 다 떨어져서 경찰이나 해볼까 하고 온 거야?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민수는 꾹 참았어요. 그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경찰학교에 온 지 2달 매일같이 태호와 그의 친구 윤석진 교관에게 시달렸습니다. 아닙니다. 제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꿈? 태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혹시 엄마 따라서 박지원 경정의 아들 맞지? 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민수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엄마 찬스. 특히 어머니가 경무관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학교에 퍼진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체력 단련장 청소 마치고 내 사무실로 와. 할 얘기 있어. 태호가 말했어요. 네, 교관님. 민수의 목소리는 작게 가라앉았습니다. 태호가 지나간 후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깨에 축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학교에 입학할 때의 설렘과 자부심은 온데간데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민수의 룸메이트인 정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또 강교관이 괴롭히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 익숙해.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냐? 신고하는 건 어때?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신고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안 돼. 그러면 더 심해질 거야.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 근데 혹시 필요하면 말해.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민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우의 친절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커졌어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체력 단련장에서 청소를 하던 민수는 문득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지원은 항상 강인하고 당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죠.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냈어요. 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은 이제 경무관이 되었고 그런 어머니에게 자신의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평생 극복해온 여성 경찰로서의 편견과 차별을 생각하면 자신의 고충은 그저 작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민수는 태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자 태호와 석진이 함께 있었어요. 석진은 태호보다 키가 작았지만 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술병과 안주가 놓여 있었어요. 아, 왔어. 술 한잔 할래? 태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교육생이 술을 마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요. 제가 교육 중이라 술은. 뭐, 우리 제안을 거절해? 석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미 몇 잔 마신 듯 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자식이 지금 건방지게 구는 거야? 태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급격히 밀려오는 공포에 몸이 굳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규칙, 태호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여기서 규칙은 내가 정해. 알았어? 그 순간 석진이 민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어요. 민수는 벽에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통증이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내 엄마가 경무관이 됐다고 우쭐대. 여기선 소용없. 석진이 비웃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꿈꿔온 경찰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입 닥쳐. 태호가 소리쳤어요. 내일부터 너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아침 5시부터 추가 훈련 시작이야. 그리고 오늘 본 건 누구한테도 말하면.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넌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교육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머니에게 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봐. 내일 아침에 보자. 태호가 민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복도는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 칸막이 안에 숨어 흐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항상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민수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삼켰습니다. 내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두운 운동장에 민수 혼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오늘부터 내가 진짜 경찰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할 거야. 민수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어. 어떻게든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강해져야 했어요. 그러나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태호와 석진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정재훈 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어요. 박지원의 아들, 흥미롭군. 경찰학교의 그림자는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습니다. 지원은 경찰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무관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경비원은 깜짝 놀라며 급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박민수 교육생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네, 경무관님. 의무실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원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어요. 체육관 뒤편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교육생이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고 그 위에 교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발로 등을 밟고 있었어요. 더 빨리. 이게 뭐야? 이 정도도 못해?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의 시선이 그 교육생에게 고정되었어요. 엎드린
자세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체격과 자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또 다른 교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책상 물림은 체력이 다르네. 엎드린 교육생이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지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였어요. 지원의 손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원은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20년이 넘는 경찰 생활이 그녀에게 냉정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악화될 수 있었어요. 경무관님, 이쪽입니다. 경비원의 목소리에 지원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무실로 향하는 내내 지원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방금 본 광경이 일회성 사건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가혹행위였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의무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 아래는 검게 내려앉았고 팔에는 멍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민수야.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왔어? 지원은 아들 곁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없이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창피함이 가득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훈련 중 사고라던데.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냥 넘어졌어. 별거 아니야. 그래? 그런데 왜 팔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있지?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급히 팔을 이불 속으로 숨겼어요. 그냥 훈련하다가. 순간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재훈 교장이었습니다. 아, 박 경무관님 오셨군요. 정재훈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10년 전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교장님, 지원은 짧게 인사했어요.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재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훈련 중 사고입니다. 박 교육생이 체력 단련 중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밖에서 본 광경은 사고라고 보기 어렵던데요. 순간 정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체육관 뒤에서 한 교관이 교육생의 등을 밟고 있더군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어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정재훈은 잠시 말을 잃은 듯했으나 곧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 그것은 특별 체력 훈련의 일환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교육생들을 위한. 사람 등을 밟는 것이 훈련입니까? 지원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민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지나가자. 나 괜찮아. 정말. 지원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눈에 담긴 간절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교장님, 제 아들과 잠시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재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지원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문이 닫히자 지원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말해봐.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약해서. 지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민수야, 넌 약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엄마가 도와줄게. 민수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강태호 교관이랑 윤석진 교관이 계속 괴롭혀. 내가 나이가 많다고, 엄마 덕분에 들어왔다고. 지원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어요. 얼마나 자주? 거의 매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도 새벽부터 특별훈련이라면서. 사실은 그냥 괴롭히는 거야.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명 더 있어. 하지만 나한테 특히 더 심해. 왜 말하지 않았니? 지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가 실망할까봐. 엄마는 항상 강했잖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냈는데 나는 이런 것도 못 견디면. 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민수야, 엄마도 늘 강한 건 아니었어. 많이 울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견딜 필요는 없어. 민수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지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상한 거? 민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주에 실수로 교관실에 들어갔는데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 돈 거래 같은 거, 그리고 교육생들 평가표가 두 종류였어. 지원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전문 분야인 디지털 증거,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민수는 이불 아래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 교관이 자리를 비웠을 때 용기 나서 복사했어.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시에 경찰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걸 그들이 알아? 지원이 급히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야. 하지만 어제부터 태호 교관이 더 심해졌어. 마치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 지원은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용감했어. 민수야.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민수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조심해. 이 사람들 위험해. 지원은 결연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경찰이고 이제는 경무관이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의무실을 나온 지원은 즉시 전화를 꺼냈어요. 이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급한 일이야. 비공식 조사를 시작해줘. 경찰학교의 강태호, 윤석진 교관과 정재훈 교장에 대한 모든 정보. 전화기 너머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문제라고 말해. 전화를 끊은 지원은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김동현, 경정이었습니다. 동현아,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법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논의하고 싶어.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경찰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것이었어요.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사이버 수사 전문 장비가 갖춰진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받은 US 컴퓨터에 꽂았어요. 내 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얻은 증거. 반드시 확인해야 해.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20년 넘게 디지털 증거를 다뤄온 그녀의 손가락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지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파일들 속에는 경찰학교의 이중 장부, 교육생 평가, 조작 내역,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정재훈 교장과 여러 상급자들 간의 비자금 거래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조직적 비리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현주였습니다. 지원 언니, 긴급 상황이에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금 민수 씨가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자세한 상황은 파악 중이에요. 하지만 심각한 폭행으로 보여요. 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마음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사고했어요. 현주야, 이 USB 파일들을 내게 보낼게. 내가 병원에 가는 동안 너는 이 자료를
분석해줘. 그리고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옆에 경찰을 배치해줘. 아무도 접근 못하게. 알겠어요. 지금 당장 조처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원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원은 사무실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경찰학교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지원은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경찰청 최고의 사이버 수사 전문가로서 그녀의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학교의 CCTV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어요. 여기 있었군. 오늘 저녁 시간대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강태호와 윤석진이 민수를 체육관 뒤편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 악마들. 영상은 체육관 뒤에서 두 교관이 민수를 폭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지원의 두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이 영상을 저장하고 백업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원은 김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현아, 상황이 급박해졌어. 민수가 다시 병원에 실려갔어. 뭐라고? 괜찮아? 동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직 모르겠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아, 내가 확보한 증거가 있어. 경찰학교 내 조직적 비리와 폭행 증거. 당장 체포영장을 준비해줘. 알겠어. 하지만 정재훈은 인맥이 두터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지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내 아들이 위험해. 중앙병원에 도착한 지원은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박민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상태가 꽤 심각합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내부 출혈이 있어요.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지원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아들이 유가 왜? 의사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저었어요. 폭행 흔적이 역력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경찰입니다. 경무관이고요.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술 전에 잠깐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곧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지원은 민수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주위는 멍이 들어 부어 있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민수야.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다 괜찮아질 거야. 민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초점이 흐릿했지만 어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려 했어요. 하지 마. 그냥 누워있어. 지원이 말했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지원은 귀를 가까이 대야 했습니다. 엄마, 조심해. 정교장이 모든 걸 알아. 지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수의 말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정재훈이 이 모든 일의 배후였어요. 걱정 마. 민수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지원이 민수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지켜줄게. 간호사들이 민수를 수술실로 옮기는 것을 지켜보며 지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청 최초의 여성 경무관으로서 그리고 사이버 수사의 최고 전문가로서 그녀의 능력을 총동원할 때였어요. 병원 복도에서 지원은 이현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주야, USB 파일은 어떻게 됐어? 언니,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정재훈 교장이 경찰학교 예산을 빼돌리고 뒷돈을 받아 교육생 평가를 조작한 증거가 다 있어요. 수년간 이어진 조직적 비리예요. 지원의 눈이 빛났어요. 좋아. 이 증거들을 경찰청장에게 직접 보고할 거야. 그리고 동현이 준비한 체포영장으로 즉시 행동에 나설 거고. 언니,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정재훈의 인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현주야.
지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내 아들이 거의 죽을 뻔했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지원은 다음으로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어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학교 내 조직적 비리와 교육생 폭행 사건, 제 아들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알겠소, 박 경무관. 특별수사팀을 꾸리겠소. 당신이 직접 지휘하시오. 감사합니다, 청장님. 전화를 끄는 지원의 눈에 결의가 빛났어요. 그녀는 병원 밖으로 나가 차에 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으로 특별수사팀 조직을 시작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형사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 그리고 내부 비리 수사팀 요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경찰학교의 암흑을 밝힐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자정에 집결하십시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민수에게서 받은 US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경찰이 된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 이제 보여줄 때야. 지원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다짐만이 남았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는 다짐. 그녀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자정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경찰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차량들이 조용히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맨 앞차에서 내렸어요. 경무관 제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눈빛은 냉철했습니다. 모두 위치에 서주세요. 아무도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특별수사팀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이현주가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어요. 체포영장은 김경정이 가지고 있고 디지털 증거 수집팀도 대기 중이에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먼저 정재훈 교장과 강태호, 윤석진 교관을 체포하고 그 다음 증거 수집을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들 민수는 여전히 수술실에 있었어요.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긴 하지만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지원의 지시로 수사팀이 학교 안으로 들어섰어요. 한밤중이라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교관 숙소로 향했어요. 강태호의 방 앞에 서자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고 폭행한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나 지원은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강태호, 경위, 문 열어주세요. 경찰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잠에서 깬 듯한 태호의 눈이 지원을 보자 커졌습니다. 박 경무관님, 이 시간에 무슨... 강태호 경위, 당신을 교육생 폭행 및 조직적 비리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원이 체포영장을 내밀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훈련을... 모든 말은 조사실에서 하세요. 지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태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은 윤석진이었어요. 그는 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재훈 교장의 숙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재훈 총경, 문을 열어주세요. 경찰청 특별수사팀입니다. 예상과 달리 문은 쉽게 열렸어요. 정재훈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박 경무관, 이런 시간에 방문하시다니 영광입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지원은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재훈 총경, 당신을 경찰학교 공금 횡령, 뇌물수수, 증거인멸, 그리고 교육생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재훈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민수군에게서 USB를 받았군요.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군요. 물론이죠. CCTV가 정재훈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경찰학교를 오염시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정재훈은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 경무관, 당신은 아직도 이 세계를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는군요. 경찰 조직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모르시나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필요합니다. 제가 그 빛의 한 부분이 되려고 합니다. 정재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당신 정말 순진하군요. 그리고 당신 정말 어리석군요. 지원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경찰청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당신의 인맥으로도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정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지원은 숙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정재훈의 컴퓨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지원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경무관님. 한 팀원이 불렀어요.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은 직접 키보드를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디지털 포렌식의 전문가로서 그녀의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찾았어요. 암호화된 폴더가 열렸고 그 안에는 수년간의 비리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경찰학교, 예산 횡령, 교육생 평가, 조작, 뒷돈거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급자들과의 유착 관계였습니다. 지원의 눈이 빛났어요. 이걸로 끝이군요. 동이틀 무렵 경찰학교에는 전례 없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육생과 교관들이 대강당에 소집되었어요. 지원이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찰청 박지원 경무관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어요. 지원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 학교에서 벌어진 심각한 비리와 가혹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재훈 교장과 몇몇 교관들이 체포되었어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손을 들어 안정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경찰은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스스로 정의롭고 청렴해야 합니다. 민수의 룸메이트였던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수는 괜찮은가요? 지원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재빨리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강당을 채웠어요. 지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학교는 변화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거예요.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날 이후 경찰학교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고 교관진도 대폭 교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시스템의 투명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민수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많은 교육생들이 찾아와 응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병원 침대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가 엄마 얘기를 해요. 디지털 여전사라고요. 지원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난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영웅이에요. 민수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깃들었어요. 지원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더 대단해, 민수야. 그 위험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다니. 넌 타고난 경찰이야. 3개월 후 민수는 경찰학교로 돌아왔어요. 그곳은 이제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우진이라는 양심적인 교관이 새로운 교육팀장이 되었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민수야, 돌아와서 정말 반가워. 정우가 민수를 반겼습니다. 민수는 이제 교육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불의에 맞서 싸운 상징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민수는 교육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지원은 관중석에서 눈물 어린 미소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경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모든 고통이 값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졸업식 후 지원과 민수는 경찰청 옥상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이제 어떤 부서로 가고 싶어? 지원이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내부 비리 수사팀이요. 이현주 경정님처럼 그리고 엄마처럼 정의를 지키고 싶어요. 지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쉽지 않을 거야. 아직도 많은 장벽이 있을 테니까.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그 유리천장을 깨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정재훈과 그의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재판에서 그들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지원이 주도한 이 사건은 경찰청 정화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1년 후 지원은 경찰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조직 내 투명성과 정의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민수는 내부 비리 수사팀의 유능한 형사로 성장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지원의 사무실에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새로운 사건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또 다른 유리천장이 있어요. 이번엔 제가 깨보려고요. 지원은 아들의 결연한 눈빛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단호함과 정의감 그리고 따뜻한 인간에 함께하자. 민수야, 정의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으니까.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경찰의 정신이었어요.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것. 어떤 유리천장도 어떤 장벽도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원과 민수, 모자는 이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